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도대체 얼마일까? 막연하게 10만원, 많으면 30만원?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소득이 조금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도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생활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생계급여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반영 기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직접 본인의 수급 가능성과 급여 금액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제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시죠. 아는 것이 돈이다. 북두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최대 금액은 76만 5,444원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정부가 정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변동되면 함께 바뀌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최대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금액인 76만 5,444원을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나 다른 형태의 소득이 월 20만원 있다면 그만큼을 제외한 56만 5,444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단순히 버는 돈이 얼마인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항목들을 차감한 뒤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르신의 근로소득 중 20만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먼저 20만원이 공제되고 남은 30만원에서 30%인 9만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결국 실제로는 21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며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에서 이 21만원을 뺀 55만 5,444원이 되는 셈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전부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재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제 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재산의 공제입니다. 서울은 9,900만원까지, 경기도는 8,000만원까지,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까지,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의 9천만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서울의 공제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재산은 소득 환산액 0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 즉 소득 환산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유형의 재산이냐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용 재산이 가장 유리하고 금융재산이 가장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7,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종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7,700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공제하면 남은 100만원이 환산 대상입니다. 여기에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약 1만 400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에서 이 1만 400원을 제외한 75만 5,044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이 주거용이 아니라 금융재산이었다면 계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금융재산에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100만원이라도 약 62,600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70만 2,844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 차이가 한 달 기준으로 6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근로소득 공제 제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뿐 아니라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에 참여해 얻은 근로소득은 2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5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60만원을 기본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29세 이하 청년이나 대학생은 40만원을 공제받은 뒤 자녀 금액의 30%가 추가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들은 정부가 근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급여가 크게 깎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근로소득공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에는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어도 의료급여는 탈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있다가 의료급여가 중단되어 당황하는 사례도 실제로 많습니다. 꽤나 중요한 기준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즉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재정 상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료급여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재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재산, 공제 항목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하며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어도 공제 대상이라면 실제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자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혜택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최대 76만 5,444원이 지급되지만 실제 수령 금액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엔 일정 금액이 공제되어 실제보다 낮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역시 지역별 기본공제와 환산율 차이에 따라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지고요. 특히 주거용 재산은 금융재산보다 소득 환산율이 낮아 유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청소년, 청년 등은 각기 다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급 기준이 더 까다롭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기준들을 잘 활용하면 수급 대상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조금 벌어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복지제도는 나를 위한 권리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 영상을 통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될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고 기자였습니다.